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요즘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는 곳은 폭우가 내리고 조금 소강 상태인 곳들은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그런데 이 폭염, 찜통 더위 속에 카페나 쇼핑센터 같은 실내에 머물다 보면 너무 춥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실제 실내 설정 온도가 21도, 22도 정도로 낮게 설정된 곳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더위에 가벼운 겉옷을 챙겨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카페에 있다가 너무 춥다며 밖에 나가서 몸을 좀 덮이고 들어오는 이런 일들도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 폭염 속에 냉방병을 걱정한다니까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실내가 시원하면 시원할수록 밖은 더 뜨거워지고 결국 폭염과 지구온난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때문에 과도한 냉방으로 인한 전력 낭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국에너지공단이 권장하는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는 26도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개개인이 느끼는 게 좀 다르고 밖에서 체온이 오른 상태로 실내에 들어오면 26도는 그렇게 시원하다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요. 일정 시간 동안 머물다 보면 이게 가장 알맞은 온도라고 합니다. 이런 기준을 반영해서 에너지 절약도 하고 냉방병도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7월 16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요. 작물들이 폭풍 성장하는 지금 해줘야 할 순지르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이나 질문 있으시면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본이 쌀 부족을 걱정한다는 소식 저희가 최근에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도 폭염과 고온 때문에 쌀 생산량 당분간 감소할 것 같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본의 쌀 수급 문제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 쌀 농사를 짓는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6월달 쌀 경황 조사를 보면 앞으로 3개월간 쌀 수급 전망 지수가 77로 나왔습니다. 쌀 수급 전망 지수는 산지, 도소매, 외식 등 관계자들의 쌀 수급이나 가격에 대한 판매를 수치한 건데요. 50을 기준으로 100에 가까워질수록 수요가 크다고 보는 겁니다. 앞선 5월 조사에서 역대 최고 수준인 78 기록했고 6월 달에도 약간 떨어졌습니다만 어쨌든 77 기록하면서 수요는 강세, 공급은 약세 이렇게 점쳐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같은 조사에서 올해 쌀값 전망 지수는 63을 기록했는데요. 이 지수도 역시 50을 기준으로 100에 가까워질수록 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겁니다. 쌀 조달 상황이 어려운 점과 또 국내 쌀 재고량이 낮은 점 등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인데 일본의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쌀 민간 재고량은 전년 대비 22% 감소한 145만 톤에 그쳤고요. 5월 재고량이 150만 톤 미만으로 떨어진 게 동일본 대지진으로 혼란을 겪었던 2012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쌀 수급 위기의 원인으로 작년에 폭염 영향으로 생산량이 줄어든 점과 또 고온에 따른 정미 수율 저하 등이 꼽히는데요. 최근에 쌀 소비량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브라질은 세계 최대 농약 업체인 신젠타 회사죠, 그죠? 네. 신젠타를 고소했다고요. 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브라질 환경부 산하에 있는 환경재생가능 천연자원 연구소가 발암 물질이 법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를 판매한 이 회사에 대해서 환경에 피해를 끼치던 혐의 때문에 신젠타 회사를 고소했습니다. 연구소 측에 따르면 독성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 건강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연구소는 신첸타의 살충제인 엔기오플레놀을 제조할 때 유독 물질인 브로노폴이 허가된 양보다 3배가량 더
많이 사용됐다는 증거를 브라질 상파울루 연방 판사에게 제출했다고 합니다. 연구소 측은 살충제인 가라테지온 250CS 그리고 가라테지온 50CS를 CS에도 말씀드린 브로노폴 이것이 기준치 이상으로 사용이 됐고 브로노폴이 해당 제품의 공식 성분에는 나와 있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연구소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면 신젠타는 소송에 언급된 3가지 살충제를 470만 리터 생산해서 이 중에 440만 리터를 시중에 판매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판매로 회사 측은 7,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연구소 측과 해당 업체 주장이 서로 다르다던데. 맞습니다. 이 신젠타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위험이나 환경 피해도 없다는 점을 그 증거를 가지고 법원에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신젠타 측은 연구소가 2021년에 검열 중에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젠타 측이 다각적인 조치를 취했고 그리고 소송에서 언급된 엔게오플래노는 이런 문제들을 다 개선해서 출시된 제품이기 때문에 브라질의 식품의약품 감시국 농업부 등에서 이미 승인을 받은 제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판결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은 없긴 하겠습니다만 보상 금액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연구소 측이 주장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은 법원에 신젠타 측이 9천만 헤알 돈으로 227억 원 정도를 예치될 것으로 이제 법원이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젠타 한국 법인 측에서는 브라질 소송에서 언급된 제품 모두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선 판매하고 있지 않다. 네. 중국이 베트남산 과일 수입을 중단한 반면에 미국으로 오히려 수입을 늘리려고 한다는데 이유가 뭐죠? 네, 중국이 최근에 베트남산 두리안 수입을 중단한다고 들은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중국이 수입한 140만 톤의 두리안 중에서 30%가 베트남산인데 네. 갑자기 중단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거 우리 수입한다고 한번 네.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네, 많이 그죠? 쓴다고 그렇죠. 네. 많이 가져간다고. 홍콩의 사우차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베트남산 두리안을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한 이유가 과도한 양의 중금속이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중금속. 밝혔습니다. 네. 예전에 대만 파인애플 수입 중단할 때도 중금속이 나왔다라고 이런 그래요? 식으로 중단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진짜 속내는 최근에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 정부를 압박하려는 견제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말레이시아 맺은 경제협정에서 말레이시아산 두리안 수입이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외교에서 과일 수입을 볼모로 뭔가 압박을 하는 것 같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미국은 베트남 과일 시장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국제 외교 무대에서 베트남과의 관계가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최근에 중국, 러시아 등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베트남 비롯한 신흥 개도국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작년에 베트남 방문해서 양국 관계를 격상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베트남 과일에 대한 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주 베트남 미국 대사관 농업 담당관이 지난 4월 달에 베트남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연중 기후가 다양한 베트남 과일 산업은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 농무부 동식물위생검사국은 아예 최근에 베트남 농업계에 더 많은 과일을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권장사항을 직접 알려주기도 했는데요. 미 위생검역을 통과하려면 해충 확산 방지에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현재 베트남의 대매 수출 허용 과일은 망고, 람부탄, 자몽 등 포함해서 7종에서 좀 더 늘리겠다고 이제 입장을 밝힌 건데 이 미국 정부 관계자는 양국의 추가적인 과일 시장 개방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를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중국이 벨기에산 가금류 수입 중단을 전격적으로 해제했다는데. 네.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을 이유로 2020년 말부터 벨기에산 가금류 수입을 중단했었는데요. 중국이 최근에 이 중단 조치를 전격 해제했습니다. 중국의 세관 당국인 해관 총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벨기에에 대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 금지 조치가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자국산 전기차에 대한 유럽연합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맞선 대응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벨기에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인 신호를 보낸 것 같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최고 관세 47.6%까지 관세를 올리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곧바로 유럽산 브랜드에 대해서 반덤핑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면서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유럽산 돼지고기 그리고 돼지고기 부산물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벨기에산 가금류 수입 중단 조치를 해제한 것은 오는 11월 달에 유럽연합의 상계 관세를 확정 정식 발표를 앞두고 벨기에에 대해서 좀 친중국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EU에서 관세율 확정 투표를 하는데 네. 그때 이제 중국 표죠. 근데 사실 한 표를 위해서 유럽연합도 27개 국가나 되고 네. 각국마다 수출한 품목이 다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과 이렇게 좀 이익관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친중 분위기를 만들기로 한 건데 특히 올해 상반기 유럽연합 순회 의장국을 맡았던 벨기에는 수도 브뤼셀에 유럽연합 본부를 두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들 가운데 유럽연합에 대해서 영향력이 큰 국가로 꼽힌다고 합니다. 의장국에 이제 투자를 네.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 지구 온난화의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게 해수면 상승인데, 그렇죠. 네, 미국의 토종 선인장이 이 해수면 상승으로 멸종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무슨 상관일까요? 미국에서 자생하던 키 라루고 선인장이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때문에 멸종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키 라루고 선인장은 해수면 상승 등으로 뿌리가 바닷물에 자주 잠기면서 이 허리케인 때문에 또 토양 침식이 발생하면서 결국 멸종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 선인장은 1992년 미국 플로리다 키스 제도에서 발견된 야생 선인장인데요. 미국 내에서 기후변화 때문에 멸종한 첫 번째 종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번 사례가 해수면 상승에 따른 다른 종에 대한 경보도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논문의 공동 저자인 조지게는 키라루고 선인장은 쿠바, 푸에르토리코, 바하마를 포함한 카리브해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존재하지만 플로리다 키스 제도에서는 이제 자연적으로 되살아날 가능성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플로리다 키스 제도 주변의 해수면은 매년 평균 4mm씩 상승해 왔는데요. 1971년 이후 지금까지 20cm 조금 넘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한 식물학자에 따르면 너무 많은 소금은 대부분 식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될 되는 것이고 네. 바닷물을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공급받게 되면 식물은 몸에 영양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죽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흥미로운 해외 농업 소식 지금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멋부리고 오셨어요? 땀수건입니다. 굉장히 이건 프랑스 파리에서나 볼 수 있는 패션이 아닌가. 네, 여러분 오늘 텃밭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요즘 그 풀과의 전쟁을 치르고 계시다고요? 네, 습도가 높아서 풀이 자라는 속도가 정말 느껴질 정도입니다. 일항이 굉장히 길어서 100m 정도 되는데요. 이거 100m 일항 정리하고 나면 지난번에 이렇게 배웠던 풀들이 그만큼 또 이미 자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면서 지나왔는데 뒤에 자라고 있어요. 네. 이웃밭들은 이렇게 제가 이제 풀을 이렇게 베고 있으면 네. 굉장히 비웃어요. 왜죠? 검정 비닐 씌우지 왜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그 풀 베는데 그렇게 쓰고 있냐고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검정 비닐은 무슨 얘기예요? 이제 검정 비닐을 치면 이제 풀들이 자라지 않는 그런 이제 멀칭을 많이 하는 농가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하지 않고 일일이 낫으로 베고 있으니까요. 대단하십니다. 네. 예. 외떡잎으로 자라는 벽과에 속하는 이런 풀들이 지금 가지를 뻗어서 자라는 좀 식물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잎이 이렇게 아래로 처지지 않게 이렇게 이제 성형을 했거든요. 자기들이요? 보통 스스로? 풀들은, 예. 그게 이제 규산질 실리콘으로 이렇게 성형을 해서 잎이 햇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화를 했습니다. 세상에. 예, 그래서 가지를 뻗는 나무들이 살 수 없는 이제 초원까지 이렇게 진출한 게 풀들인데요. 인류가 이 실리콘을 이용해서
반도체를 만들어서 지식의 영역을 확장했다고 한다면 이 풀들은 삶의 영역, 생활의 영역을 이야. 초원지대로까지 이렇게 확장한 게 이 풀들의 지혜로운 이제 진화죠. 생존력 좋고 엄청 똑똑하네요. 네. 네. 풀이 또 이렇게 빳빳하게 잎을 세우는 것을 본따서 우리 손조들은 무명이나 삼배옷에다가 이렇게 살에 닿지 않게 이렇게 다릴 때 쓰는 뿌리는 것을 풀이라고 하죠. 네네네. 요즘은 접착제로 쓰이는데 예,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옷을 다릴 때 풀을 먹인다고 하는데 이 풀이라는 말도 그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잡초로 자라는 풀들처럼 이렇게 빳빳하게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본따서 풀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땀을 흘려서 빳빳하던 옷이 이제 살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눅눅해지면 이제 풀이 죽었다고 죽었다. 그러죠. 예. 네. 이렇게 땀 흘려 옷에 먹인 풀이 몇 번 죽고 나면 더위도 한풀 꺾이고 억세던 풀들도 잦아듭니다. 무더위에 그리고 이제 풀들의 기승에 풀 죽지 마시고 낫으로 맞서서 이렇게 열심히 좀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여러 가지 의미의 풀을 이야기했는데 풀 이렇게 얘기했는데 랩 같아요. 예, 라임이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자라는 속도에 맞서서 관리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작 작물들은 어떤가요? 괜찮나요? 잘 자라고 있습니까? 네, 이렇게 풀들이 자라듯이 이렇게 텃밭의 작물들도 정말 밀림처럼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옥수수, 기장, 조 그리고 콩과 같은 곡식 작물들도 그렇지만 고구마, 토마토 같은 채소 작물들도 밀림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폭풍 성장하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실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작물들은 성장을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체를 키워서 햇볕을 많이 흡수할 조건을 만드는 것을 이제 영양 성장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꽃을 피우고 결실을 보려는 성장을 이제 생식 성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작물이 폭풍 성장하는 가운데 결실이 부족한 이유는 이게 충분히 영양 성장을 한 이후에 결실로 이어져야 하는데 아직도 몸체를 키우는 성장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이때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이제 순지리기라든지 잎 정리를 해서 너 이제 생식 성장해야 돼, 열매 맺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이제 농부들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중력을 좀 바꿔주는 거네요. 네네. 그 순지르기라고 하면은 햇빛 잘 받게 잎을 따주는 거 맞잖아요, 그죠? 네네. 네. 순지리기는 이제 통풍을 원활하게 해서 질병이나 해충을 예방하는 이제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잎들이 골고루 햇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열매가 잘 달리고 많이 달릴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맘때 이제 순지리기는 곁순을 따주는 것도 있지만 잎들을 어느 정도 정리해 주는 것도 같이 이제 병행을 하게 됩니다. 잎들은 그 위치에 따라서 역할이 구분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위에 새로 돋아나는 잎들은 성장하는 데 에너지를 보내고요. 아래에 분포하는 잎들은 뿌리를 성장하는 데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잎들은 열매를 키우는 역할을 하거든요. 하지만 작물이 열매를 달 때쯤이면 아래에 있는 잎들은 햇볕을 충분히 받을 수가 없고 오히려 에너지를 소비하는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예를 들면 꽃이 피고 있는 아래쪽 잎들은 도톰해지면서 아래로 처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런 잎들도 따주어야 열매가 많이 그리고 충실하게 익습니다. 고추나 가지와 같이 초기에 집중적으로 곁순이 생기는 열매 채소와 달리 토마토는 열매를 맺는 동안에도 곁순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요. 그럼 계속 따줘야 되는 거예요? 네, 하루 지나서 가보면 또 생겨 있고요. 매일매일 따줘야 됩니다. 잎과 줄기 사이에 생기는 것을 이제 곁순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열매가 또 익어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제 열매가 달려감에 따라서 밑에 있는 잎들도 이렇게 하나하나 따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잎이나 곁순이나 모두 튼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손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제거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가위로 잘라줘야 될 정도로 아주 튼튼하게 잘라 나옵니다. 그 정도로 힘 있게 나오면. 네. 그리고 이제 잎도 밑에 있는 잎들은 굉장히 두꺼우니까요. 네. 가위로 작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제 그렇게 한번 아래 잎을 제거를 했어요, 가위로.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은 계속 만들려고 하잖아요. 네. 아래에다가. 네.
그럼 그게 의미가 있나요? 왜냐하면 얘네가 에너지를 계속 그쪽에 쏟는 거 아닙니까, 외려?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작업을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잠깐이라도 이제 위쪽으로 에너지 올리려고. 네. 이게 작업하기 좋은 시간대가 있다면서요. 이렇게 순지르기하고 입 따주는 작업을 해야 될 시간대는 화창한 날 이른 아침입니다. 이렇게 하면 따준 부분에 상처가 이제 깨끗하게 아물고 질병과 바이러스가 식물을 감염시킬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상처 부위에 나오는 향기가 해충을 또 유인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한 다음에 민트 향이 첨가된 오일을 이렇게 뿌려주면 정말 좋습니다. 세세한 작업이 많이 필요하네요. 네. 민트 향이 첨가된 오일을 네. 뿌려주기도 하고. 그 작물마다 순지르기 방법이 다르지 않나요? 네, 네.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네. 순지르기 방법만 제대로 마스터하면 전업 농부에 준하는 그런 예, 실력을 예. 갖춘 농부가 되는 겁니다. 음. 들깨를 심어서 열매가 목적이 아니라 깻잎을 수확해서 드실 분들은 있죠. 예. 네, 성장하고 있는 줄기가 가슴 높이 정도 자랐다면 가장 위에 새로운 잎들이 돋아 나오는 고갱이 생장점을 제거해서 더 크게 자라지 않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아래에서 여러 이제 가지들이 뻗으면서 또 새로운 깻잎순을 많이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걸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제 꽃들이 그쪽에서 이제 피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미 꽃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잘라주시면 그냥 네. 깻잎 수확은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깻잎 그렇고요. 오이와 호박의 경우에도 잎들이 황색으로 변하는 것들은 이제 병이 오기도 하고 또 이제 시들기도 하고 뭐 이런 잎들이 이제 생겨요. 이런 식으로 색이 변해 나가면 이런 것들도 깨끗하게 따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잎이 너무 무성하면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서 주기적으로 잎을 제거하면서 수확할 열매를 그때그때 수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확을 열심히 해줘야 또 다른 열매가 달리거든요. 수확 게을리하면 노각이나 아니면 이제 늙은 호박이 돼서 좀 수확량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애호박일 때 또는 이제 청호일 때 열심히 수확해주면 또 수확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네네. 고구마의 경우에는 줄기가 무성해서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라면 심었던 자리에서 출발해서 줄기를 이렇게 들쳐줘야 됩니다. 들쳐준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줄기마다 이렇게 땅으로 뿌리를 내리거든요. 아, 줄기에서 또 내려요, 뿌리를. 네. 예. 그래서 그 뿌리마다 또 고구마를 달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너무 많이 뻗어 나가면 에너지가 분산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래서 알이 좋은 고구마가 안 생기겠네요. 네, 이렇게 예. 뿌리 내린 곳마다 고구마를 달려고 하면 심었던 자리에 고구마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잎이 무성하면 잎을 또 따서 고구마순, 고구마 줄거리라고 해서 네네. 수확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구마순이 사람의 맛있는 이유는 고구마가 양분을 잎에다 저장했기 때문에 잎자루에다 저장했기 때문에 맛있겠죠, 그죠? 네. 네, 열심히 아, 그게 예. 그러니까 고구마 잎자루가 우리가 아는 고구마 순인 네, 거군요. 맞죠. 예. 그래서 열심히 먹어줘야 양분이 고구마 땅 속에 고구마 달리는데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예. 좀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이게 어디로 가는 건지 네. 양분의 흐름이. 그러니까 아직 한여름인데 가을 농사도 시작이 된다면서요. 네. 예. 시중에 추석에 수확하는 추석 배추 모종이 벌써 나와 있습니다. 벌써요. 예. 네, 추석 때 또 배추전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맘때 또 배추 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제 한편으로는 본격적인 이제 가을 농사가 시작된 셈인데요. 7월 중에 강낭콩이나 완두콩도 파종을 끝내야 설이 내리기 전에 수확할 수가 있고요. 배추와 같은 계통인 순무는 씨앗으로 그리고 양배추는 모종으로 심습니다. 이런 배추과에 속하는 작물들은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냉사를 씌워서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한냉사가 그물망처럼 되어 있어서 또 벌레를 막아주는 효과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근도 7월 중에는 파종해야 크게 키울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또 7월에 파종한 7월 막바지까지도 이렇게 더운 날씨에 잘 견디는 아욱이나 근대와 같은 작물들도 파종할 수 있습니다. 네. 8월 초에는 이제 겨울 김장용 배추 모종을 키우기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굉장히 바쁜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번 주 같이요, 관장님. 네. 이제 비가 오늘 말고 네. 쫙 예정돼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확신을 갖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날씨에 대해서 요즘 좀 어려워가지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계획들이 많은데 이거 비가 이렇게 예정돼 있을 때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씨앗은 좀 힘들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죠? 네. 씨앗이 비가 계속 오는 날씨에는 씨앗이 숨을 못 쉬어서 산소호흡을 못해서 이렇게 골아버리기 때문에 네네. 가능하면 시설하우스 안에서 이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밭에다 정식하는 것들은 대개 이제 모종으로 심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봄 농사와 가을 농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봄 농사와 가을 농사의 차이는 봄 농사는 날씨가 이렇게 점점 따뜻해지기 때문에 날씨가 한몫해서 작물의 성장이 눈에 띌 정도로 이렇게 보이는 점이 있죠. 그렇지만 가을 농사는 날씨가 점점 추워지기 때문에 초반에 승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초기 성장이 농사의 성패를 이제 가늠합니다. 그래서 봄 농사에서는 웃거름을 3주마다 이렇게 한 번씩 주지만 가을 농사는 웃거름을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주게 되고요. 좀 더 자주. 예. 네. 그리고 웃거름 종류도 퇴비보다는 이렇게 물거름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좀 빨리 효과가 빠른 예. 속효성의 걸음을 주게 되죠. 그리고 봄에는 잘 자란 것을 솎아줘서 덜 자란 것을 이렇게 키워 먹지만 가을에는 덜 자란 것을 솎아내서 잘 자란 포기를 계속 이렇게 키워 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가을 농사는 이제 쳐서 즈음해서 풀도 이제 더 이상 억센 풀이 없고 벌레도 줄어들어서 봄 농사와 같은 이제 풀 해충과의 전쟁이 조금 덜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견디기 힘든 시절인데요. 전쟁도 하고 있고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해야 할 것도 많고요.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미처 답변 못 해드린 것부터 살펴볼게요. 7141님, 마늘을 수확해서 널어서 말리고 있는데 햇볕에 마늘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화상 방지 방법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내주셨어요. 네, 마늘을 수확해서 이렇게 널어 말리는데 아마 이제 햇볕이 드는 곳에다가 이렇게 말리셨나 봐요. 그늘에서 말리셔야 되고요. 애초에 잘못됐네요. 네네. 이렇게 화상병이 이렇게 걸리게 되면 굉장히 좀 힘들죠. 너무 속상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마늘은 수확해서 항상 이게 그늘에서 말리시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마늘도 그렇고 양파도 그렇고 대부분이 이제 뿌리 작물들을 큐어링이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리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그늘에서 그리고 이제 그늘 중에서도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다가 이렇게 말리셔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화상을 입었으면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좀 맛이 떨어지거나 이제 그럴 수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자로 쓰기는 좀 힘들죠.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좀 그늘로 옮겨서 이미 온 애들은 어쩔 수가 없고. 1181님, 영종도 조창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복숭아가 잘 열리긴 하는데요. 금이 많이 가고요. 갈라져요. 이 고추 진딧물약을 쳐도 잘 죽지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보내주셨어요. 아마 이제 두 가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과일에 이제 금이 가는 거하고 이제 진딧물 부분인데요. 고추 진딧물. 요즘 이제 토마토 아마 키우신 분들은 왜 이렇게 토마토가 금이 쭉쭉 가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배꼽이 이렇게 썩어가는 것도 보이고요. 다 이제 칼슘 부족이거든요. 네. 그래서 칼슘 영양제를 좀 뿌리셔야 됩니다. 요즘 이제 고추 재배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비가 자주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면 고추에도 이렇게 금이 가는 열과 현상이 있고요. 당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과일들이 이렇게 금이 가서 이렇게 갈라져요. 지금 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칼슘 영양제를 좀 주기적으로 뿌려주시는 게 좋고요. 진딧물 약은 이제 어떤 약을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친환경 약제들은 효과가 금방 이렇게 드러나진 않아요. 그래서 자주 뿌려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약을 뿌리실 때 이게 전착액이라고 해가지고 약효가 오래 가도록 이렇게 또 식물체 안에 약이 계속 도포된 상태로 남아있도록 하는 보조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첨가해서 같이 이렇게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00번님, 관장님이 주신 조선대파 파종해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 씨앗을 잘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진즉 처리해드렸어야 되는데 좀 늦었는데요. 네. 이미 이제 다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씨앗이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공 모양으로 이렇게 꽃이 피면 그게 이제 점점 익어가는데 보면 이제 씨앗이 까만 씨앗이 이렇게 들여다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쯤 이제 꽃째 따서 넓은 이제 대야에다가 놓고 이렇게 말리면 씨앗이 좌르르 이렇게 이제 떨어져요. 터져서 이렇게 쏟아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청취자 한 분 연결해서 직접 궁금한 질문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계신 누구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경기도 안양인데요. 안양에 계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 화요일마다 참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선생님? 안양에. 저 임춘택입니다. 네, 임 선생님. 편하게 질문하시죠. 예, 근데 지난번에 저 작년 말쯤 되겠죠. 그 씨앗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고추, 토마토, 가지 이렇게 3가지 보내주셔서 네. 나름대로 그 포트를 사다가 용매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정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지하고 토마토가 아주 무척 폭풍 성장이라고 하죠. 방송에 커서 참 재미가 있었는데 네. 아니 요새 장마를 거치더니 말이지 이게 어느 날 가보니까 토마토가 시들시들 그렇게 시들었어요. 네. 이거 이제 열매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아이고. 그래서 네. 이게 물이 과해서 그런가 해가지고 좀 나름대로 배수 좀 해주겠는데 이게 자꾸 이제 번지기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은 한 20그루 심었었는데 토마토가 한 6그루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 일단 원인이 뭘까요? 궁금해서 말이야. 참 씨앗 줘서 너무 고마웠었는데. 안타까우시겠어요. 그 파종절에 종묘상회가 사두 그뿐인데 네. 토종 씨앗을 보내줬다 의미가 크잖아요. 네네. 예, 그것을 맛도 보고 재미 좀 느껴보려는데 이번 참 실망이 너무 크네요. 네. 아무래도 그 배수가 문제일 것 같아요. 장마철에 이제 이렇게 뿌리가 계속 일정 시간 이상 이렇게 물에 쩔어 있으면 뿌리 쪽이 이제 썩어 들어가면서 그쪽도 이제 곰팡이병이 쪽에서요. 온 혹시 거거든요. 그 바이러스는 아닐까요? 곰팡이성이고요. 곰팡이.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네. 과산화수소수를 한 10배 정도 이렇게 희석해 가지고 시중에서 파는 과산화수소가 한 35%, 30%짜리 과산화수소거든요. 이걸 10배 정도 희석해서 뿌리 쪽에다 이렇게 분무를 해주면 뿌리가 산소호흡을 하는데도 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살균 효과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과산화수소라는 게 약국에서 파는 거 네, 맞습니다. 과산화수소인가요? 네, 그거예요? 네.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죠. 지금도 늦지 않나요? 일단 병에 걸린 애들은 뽑아서 좀 멀리 버리시고요. 이미 살아있는 애들은 버렸어요. 살아있는 애들은 좀 그렇게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다가 제거름, 칼륨 성분이 있는 좀 제거름 같은 거를 좀 뿌려주시면 다시 뿌리들이 좀 활력을 좀 찾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 보내준 씨앗을 지금 한 반 정도는 남겨놨어요. 또 한번 해보려고. 네, 보험을 들어놓으셨군요. 그렇게 한번 해봐요. 너무 좀 실망이 큰데. 선생님, 또 비 온대요, 이번 주에. 배수로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제. 6그루는 더 잘 키워야죠. 예. 토마토 종자도 좋은 거 보내주신 것 같아. 좀 굵기도 방울토마토 엄청 굵기도 해. 참 좋았었는데 이렇게 돼버렸네. 아이고. 잘 하시면 되죠, 이제.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네네. 혹시 또 질문할 거 있으세요, 선생님? 그리고 그 영면십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조류에다가 시석을 해가지고 뿌려만 주면 되는 거예요? 영면십이 할 적에 영양제라든가 이런 거. 연면시비는요.
네. 분무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분무기로. 네, 분무기로 잎사귀 그러겠지. 뒷면에다 주는 게 연면십이고요. 입 뒤입니다. 네. 예. 또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 고구마 순을 따서 이제 먹기도 하고 그 이제 억제하라는 뜻으로 이제 이르렀는데요. 네. 그럼 고구마 줄기채 잘라가지고 이파리를 따는 겁니까? 아니면은 줄기는 놔두고 순만 따나요? 줄기가 너무 많으면 줄기째 이렇게 딴 다음에 이렇게 고구마 줄거리를 수확하셔도 돼요. 네. 줄기가 왕성하면 이렇게 따가지고 네네. 이렇게 뿌리를 자꾸 덜쳐주라 이 말씀이 고구마 순을. 네, 맞습니다. 네, 임 선생님 오늘 예, 도움이 예. 되셨길 바라겠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받고 싶습니다. 예, 아유 네, 또 감사합니다. 언제든 문자로 남겨주세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계속 이어갈게요. 5009님. 모종이 크지 않고 비도 자주 와서 이식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럴 수 있죠, 그죠? 네. 언제까지 심으면 될까요? 이거는 공통적으로 어떤 모종인지 잘 얘기를 안 하셔서 그렇긴 하네요. 네.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네.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모종으로 키웠으면 비 오는 중간중간에라도 비가 개면 이제 심으셔도 돼요. 네. 적당히 컸으면 네, 배수만 잘 관리하셔서 이렇게 성장했는데 또 모종 상태로 계속 키우게 되면 모종이 또 노화되거든요. 모종이 노화되면 나중에 심었을 때 뿌리 활착이 제대로 안 돼요. 예. 그래서 적당한 시기를 봐서 일단 빨리 심으시기 바랍니다. 네, 비가 자주 오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모종 상태를 봐서. 그리고 이연아님, 꿀 고구마는 어떤 땅에 적합한가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제 고구마도 이제 땅을 탄다 그랬잖아요. 네네. 뭐 이렇게 분질이 많은 이제 밤 고구마 같은 경우는 이제 모래 땅이라든지 사질 토양이 좋고요. 그다음에 호박 고구마와 같이 이제 점질이 많은 그런 고구마는 황토라든지 이렇게 그런 이제 토양이 좋거든요. 그래서 꿀고구마도 마찬가지로 사질 토양보다는 이렇게 황토 토양 뭐 이런 그쪽이에요. 쪽에서 네. 심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7055님, 호박 종류는 줄기 유인을 지주 또는 노지 유인이 좋나요? 또 순지르기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호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주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재배할 때 순지르기를 보통 이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노지에 이렇게 기어서 포복형으로 이렇게 자라게 할 때는 따로 이렇게 순지르기를 하지 않습니다. 안 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주로 할 때는 보통 이제 강하게 자라는 줄기 3줄기 정도를 지주를 따라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재배를 하면 되고요. 노지 재배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신에 장점은 노지로 이렇게 포복형으로 재배하게 되면 물 관리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줄기가 뻗어나가면서 계속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물을 충분하게 이제 흡수하는데 이렇게 지주로 이렇게 재배할 때는 원래 박혀있던 뿌리에서만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제 주기적으로 물을 줘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각자 좀 스타일이 좀 다르네요. 네. 마지막으로 3849님, 고추와 가지 오이를 같은 장소에 3년 연작했더니 작황이 좋지 않아서 올해 농사를 망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내주셨어요. 질문 속에 답이 있네요. 사실 그렇죠. 연작 예. 3번. 예. 바꿔서 이렇게 장소를 바꿔서 이렇게 네. 재배를 해보시고요. 고추하고 가지는 같은 과라는 거. 그래서 고추하고 가지를 오이 재배했던 곳에 고추와 가지를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서 재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미진님이 관장님 멋지다고.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에는 본말과 준말에 관계 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지다와 같다도 그런 예 중에 하나인데요. 문제는 이것을 글자로 써놓은 것을 보면 잘못 표기한 것이 종종 눈에 띈다는 거죠.